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이 야사당이 헌재위원 결정 취지를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지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김영준 녹색당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최시은 우리미래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신지혜 노동당 공동위원장님, 공동운영위원장님, 녹색당, 그리고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님,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 순서로 이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규탄 발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은 따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님으로부터 첫 번째 규탄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당 비대위원장 나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노동당의 전신이었던 진보신당과 녹색당이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해서 받아낸 판결문의 요지를 네 문장으로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하나, 정당 등록의 취소에 대한 입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 하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은 심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 하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다.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 참여 자체를 포기하려 할 우려도 있어서 법익의 효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안건은 이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완화시켰을 뿐입니다. 작은 정당들이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고액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까? 지역 정치, 의제 중심 정치처럼 특화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차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공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3% 이상 득표해야만 비례의석이 배분되는 이런 조항까지 있는데 이제는 정당의 설립 자체를 막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는 것이고 한국 정치가 대형 정당들의 공동 경비구역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합니다. 정치 다양성과 정치 역동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갖고 예, 다음은 녹색당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당 감사합니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지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전환의 그 두 갈래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전히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해왔던 것처럼 양당제를 공고히 할 것이냐 아니면 다양성이 꽃피는 정치를 향해 다당제 사회로 갈 것이냐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을 비롯한 많은 정당들은 다당제 사회로 가야 우리 사회의 소수 의견도 받아들여지고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가능하며 정말 시민을 위해 꽃피우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1% 이하의 득표율을 얻었을 때 등록을 취소하는 요건의 법안을 발의했지요. 그러나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는 법입니다.
녹색당은 2012년도에 창당하여서 바로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가 안 되는 정당 득표율을 받고 해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은 바로 위헌 판결을 받아내고자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2014년도 녹색당이 헌법 소원한 정당 등록 취소 조항에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단 한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진한 결과를 냈다는 것만으로 즉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바 어느 정당이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이루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할 경우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정당 설립의 자유를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이렇게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는 멕시코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만약에 그 정당에서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선거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몇 번 반복된다면 정당 등록을 취소합니다만 이것도 매우 최소한으로 적용시킵니다. 녹색당은 한국 사회가 다당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그 정당이 1%를 받던 0.1%를 받던 정치에 대해서 참여할 의지가 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형태의 정당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서 그 정당이 시간에 걸쳐서 많은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공고히 그 정당의 활동들을 쌓아나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에서 위헌 결정한 이 취지를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반드시 취소하고 철회하고 민주당은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도 한국 사회가 다당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더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로부터 세 번째 비판 발언을 듣겠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또 그러한 체계는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당제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는 파묻혀질 수밖에 없고요. 거대 양당이 모든 것을 독점하게 됩니다.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뿐만 아니라 이번에 KT 화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IT 기술에도 그리고 사회 체계에서도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그 정당법 개정안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당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면 아주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파쇼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최근에 계속 사고가 나고 있죠. 민주당 역시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촛불로 만든 정권이라면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데 함께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은 우인철 우리미래 대변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정당 우리미래 대변인 우인철입니다. 2012년에 제가 청년당 만들었는데요. 그때 0.34% 7만 7천 표 득표하고 강제 해산당했습니다. 정당 만드는 거 정말 어려웠는데 총선 끝나니까 없애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가 지금 다시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 우리미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당법 개정안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11명의 국회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정당을 해산시키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11분 의원님들과 같습니까? 지금부터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11명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박완주, 송갑석, 이하경, 이용득, 백혜련, 이원욱, 조승래, 기동민, 김현권, 김영진, 민재근. 더불어민주당 11명의 국회의원님들께 두 번째로 묻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반헌법적 개정안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판결입니다. 이에 대해 11명의 국회의원님들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정당 득표율 2%이던 취소 조항을 1%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의 판결을 뒤집는 반헌법적 개정안입니다. 이러면 헌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11명의 국회의원님들께 세 번째로 묻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지금의 정치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한다면 이 시스템은 잘못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걸으신 1% 기준은 지난 총선 기준으로 시민 24만 명입니다. 24만 명이 지지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켜버리는 것이 지금의 정치 시스템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 11분의 뜻입니까? 부끄러웠고 부러웠습니다. 청년정당 우리미래를 만들고 여러 해외의 기자님들과 청년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의아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너희 나라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왜 너희 나라는 정당을 그런 이유로 없애버릴 수 있냐며 의아해했습니다. 아쉽고 부끄러웠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꿈꾸는 시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자유롭게 보장된 그 나라들이 부러웠습니다. 11분의 국회의원께 지금 발의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위헌 판정을 받은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을 폐지할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헌재의원 결정 취지 위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